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여러분들과 세 번째 만나게 된 김홍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이제 이 라이딩 더 플로어라는 뮤지컬의 내용들을 조금 짚어드리고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세 번째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라이딩 더 플로어라는 제목 밑에 부제가 붙죠. 루터를 도운 영주와 도자기를 깬 소녀라는 부제입니다. 물론 여기서 루터를 도운 영주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이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루터가 마지막까지 이 개혁운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돕는 조력자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도자기를 깬 소녀는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자기를 깬 소녀라는 것은 사실 독일의 설화로 내려져 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 하인 소녀가 있었어요. 한 귀족의 집에서 하인으로 있던 이 소녀가 어느 날 실수로 주인이 가장 아끼던 도자기를 깨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자기를 깬 하인 옆에 있던 동료 하인이 그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목격하게 된 하인은 그 도자기를 깬 소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인한테 너 이거 잃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때부터 이 도자기를 깼던 소녀는 자신을 목격했던 그 하녀의 말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키는 것을 해야 했고요. 나중에는 자신에게 배급되었던 음식까지도 빼앗겨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주인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때 이 주인이 크게 웃으며 아니야 내가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 조금 더 빨리 말하지 그랬니? 라고 말하며 이 소녀를 괴롭히던 하인을 벌주고 이 소녀에게는 다시 본래대로의 자리로 회복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루터의 종교개혁사 속에 도자기를 깬 소녀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냐 하면요. 이 라이딩 더 플로어 제작진이 주목한 것은 소녀가 깼던 그 도자기입니다. 이 설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찾아보니 13세기에서 15세기경 그러니까 저희가 이 뮤지컬의 주 배경이 되는 15,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속에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귀족은 그 도자기가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아꼈을까? 우리나라처럼 청조, 백자 이런 개념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도자기는 그저 꽃을 꼽는 정도였을 뿐인데요. 혹은 유해를 담는 데 썼던 것이 도자기인데 그 귀족은 왜 도자기를 아꼈을까라고 질문한 끝에 저희가 다다른 생각은 그 도자기가 성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물이라 하면 말 그대로 거룩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물건이 거룩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조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손을 직접 뚫었던 그 나무못, 이런 것들이 성물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요, 이런 물건들 하나하나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냥 믿었느냐? 아니요. 이걸 가르쳐준 자들이 있었으니 돈에 눈이 멀고 권력 맛을 본 바티칸의 사제들이었습니다. 이 바티칸의 사제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은 허리를 요염하게 낫게 해주는 이 성자의 꼬리뼈를 가지고 계시면 허리가 낫습니다. 혹시라도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눈을 잘 보이게 해주는 이 성자의 안경테 끝 조각을 갖고 계시면 눈이 밝아집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물은 말 그대로 성스러운 물건이 돼서 큰 돈에 거래됐습니다. 백성들은 작은 나무 조각에서부터 시작했고요. 귀족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그 십자가의 나무못을 어마어마한 금화를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무못이요, 그 동네에만 한 2,000개씩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진짜냐? 사실 진짜는 없습니다. 다 만들어낸 조작이었죠. 그럼 왜 이런 조작들 속에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갈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답답함을 해결해 줄 해답을 갈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운이 좋으면, 정말 운이 좋으면 진짜 성인의 유해를 갖지만
사실은 말뼈거나 고양이의 뼈 조각을 이것이 성인의 뼈라고 속이고 팔았다는 겁니다. 무지했던 백성들은요, 그것이 진짜 영적인 효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예로 영성치 않은 시간에 입에 떡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떡을 삼키지 않고 집까지 옵니다. 그리고 입안에 넣었던 떡을 다시 뱉어서 문지방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영성체의 떡 조각이 악신을 물리쳐 줄 거라고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물 매매가 크게 거래되고 있던 상황이 라이딩 더 플로우의 뮤지컬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뮤지컬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뮤지컬을 만나시게 되면 첫 장면에 근엄한 장례 미사가 집전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장례 미사를 집전하는 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알브레이트가 직접 그 장례 미사를 주관하고요. 그 장례 미사 속의 주인공은 바로 루터를 도운 영주인 프리드리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 속에 보시면 프리드리히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시게 될 이 뮤지컬 속에는 2명의 아들이 있다고 나오고 첫 번째 아들이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잃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프리드리히는 큰 금화를 가지고 알브레이트에게 장례 미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알브레이트는 그 금화에 그것을 허락했고 그리고 장례 미사를 드려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여 장례 미사는커녕 장례식조차 열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는 큰 돈을 갖고 있던 선제후였기 때문에 돈으로 알브레이트에게 이 장례 미사를 부탁했고요. 이 장례 미사로 이 아들이 지옥에서 빠져나와 연옥을 거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알브레이트는 선제후 프리드리히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돈을 받고 시작한 장례가 바로 여러분들이 뮤지컬의 첫 장면에서 보시게 되실 장례 미사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이딩 더 플로어라는 뮤지컬은 픽션과 논픽션을 오고 가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리드리히 3세가 실제 아들이 없었지만 이 뮤지컬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서 프리드리히 3세에게는 자살했던 큰아들과 그 큰아들의 자살로 인해 충격을 받은 둘째 아들이 알브레이트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브레이트는 이것을 아주 좋은 기회로 삼고 선제후 프리드리히에게 아주 유명하고 교회 지하 깊숙이 묻혀있던 성물을 사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날 예수님 목을 축였던 해면 뭉치가 들어있는 도자기입니다. 즉 설화에서 내려져오는 도자기를 깬 소녀의 도자기를 이 뮤지컬 속에서는 예수님의 목을 축였던 해면 뭉치가 들어간 도자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브레이트는 이 도자기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주고 이 프리드리히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이 뮤지컬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성물 매매뿐만 아니라 바티칸 공식으로 지정된 성역 할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술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럴 때 사제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러서시오, 물러서시오. 바티칸에서 공식으로 지정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 말을 들고 찾아오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성역 할인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 성인의 무슨 뼈를 가지고 계세요. 혹은 이 성인이 직접 길러낸 성수를 몸에 바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큰 돈부터 작은 돈까지 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버려 도전합니다. 원래 루터 하면 95개조 반박문처럼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루터가 파문을 받던 보름스 회의 장면입니다. 사실 루터가 이 보름스 회의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많은 역사적인 도움과 그리고 영주와 성주들의 도움으로 그 회의장에 도착하고 그 회의장에서 청문회를 받던 루터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면죄부를 반박한 것을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파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딩 더 플로우 뮤지컬 속에서는 사실 보름스 회의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다만 알브레이트가 교황에게 받은 교지를 읽어줌으로 루터를 파문시키는 장면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셨으면 하는 것은 이 뮤지컬에서 핵심적인 사건으로 떠오를 수 있는 마녀사냥입니다. 여러분들 마녀사냥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현대사회에서 마녀사냥이란 어떤 사람
혹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잘못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거나 혹은 작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론 공격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댓글 공격으로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이 마녀사냥은 종교로 권력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마녀사냥은 예를 들면 동네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숲속에 사는 한 남자 때문에 그 사람이 마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그 사람이 마법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아주 화형을 시키고요. 고문을 해서 스스로 자백을 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것이 마녀사냥이었습니다. 이 마녀사냥이 13세기, 14세기를 지나들며 더 큰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마녀사냥을 받은 자의 재산을 바티칸에서 몰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녀사냥에 타겟이 됐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과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보단 마녀가 많았고요. 그래서 마녀사냥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마녀냐 사람이냐를 구분했지만 사실 그 구분은 어떻게 더 잔인하게 죽일까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실상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뮤지컬을 보시면 마녀사냥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녀사냥의 장면을 주재했던 것은 알브레이트 본인이었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도 알브레이트와 같은 위치에 있던 자들이 마녀사냥을 집도했고요. 마녀다 아니다를 판가름하게 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내용의 뮤지컬이 바로 이 라이딩 더 플로우입니다. 그 시대에는 종교개혁이라는 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신선한 바람은 루터 한 개인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의 흐름을 타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뮤지컬의 내용은 그런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마녀사냥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 교황의 권위를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만 실제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인생에 해답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성인의 유골이라고 말뼈다귀를 큰 돈을 주고 사야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대를 재치있고 위트있게 풀어낸 그런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뮤지컬을 통해서 루터 시대에 복음으로 깨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성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기준을 놓칠 수 없었던 알브레이트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번 뮤지컬을 통해서 그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회에 걸쳐서 라이딩 더 플로우라는 이 뮤지컬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시작했던 그런 걸음들, 그런 루터를 숨어서 도왔지만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선제후 프리드리,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개혁의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믿음을 가졌던 소녀, 이제 곧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겁니다.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뮤지컬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는, 더 좋은, 더 알찬, 더 신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이딩 더 플로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